괴롭고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날에 대하여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왔다. 그 선택들은 때로는 우리를 앞으로 끌어당겼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남았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지점에 서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도와줄 사람도 기대어 올 사람도 없는 현실. 마음은 지치고 머리는 무겁고 몸은 따라주지 않는 하루. 사람들은 말한다. 다 잘 될 거야. 고민한다고 달라지니?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그러나 그 말들 앞에서 우리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문장을 삼킨다. 나는 지금 괜찮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바라본 철학자였다. 그는 삶이 원래 고통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희망은 잠시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현실은 결국 그 환상을 깨뜨리며 다시 우리 앞에 선다고. 그 말은 잔인해 보이지만 어쩌면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건 근거 없는 위로나 용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억지로 낙관하려 애쓰는 것도, 모든 걸 괜찮다라며 덮는 것도 결국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 뿐이다. 인생은 때때로 버틸 이유조차 없을 만큼 무너지고 희망이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어둡고 왜 나인가? 라는 질문이 습관처럼 떠오르는 시기를 건네준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속에서도 하나의 길을 제시했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도 아니고 자기를 속이며 꾸미는 긍정도 아니다. 그는 말했다. 고통을 없앨 수 없다면 그 고통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당신의 삶이 막혀 보일 때,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잠시 멈추고 다시 묻자.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붙들 때 비로소 시작된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나만의 회복, 나만의 시간, 나만의 방식. 그 여정을 지금부터 말해보려 한다. 당신이 다시 숨을 고르고 당신의 삶을 다시 손에 쥘 수 있도록. 어느 순간부터였다. 예전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던 문제들이 이제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작은 일에도 숨이 막히듯 답답해졌다. 하루가 길고 버거운 날엔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빨리 움직이려 한다. 뭔가라도 바꾸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길을 말했다.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움직이는 것은 익사 직전에 허우적거리는 몸짓과 같다. 우리가 괴로울수록 생각은 더 복잡해지고 감정은 더 날카로워지고 현실은 더 무거워진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는 행동은 대부분 해결이 아니라 악화에 가깝다. 충동적인 결정, 불안에 기대한 선택, 감정이 몰아붙인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깊은 절벽 아래로 밀어넣는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해결이 아니라 멈춤이다. 멈춘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저항이다. 지금의 나는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린다. 지쳤고 흔들리고 너무 오래 버텼다. 그런 상태에서 더 움직이라는 건 이미 상처난 곳에 더 깊이 칼을 밀어 넣는 것과 같다. 멈추는 동안 우리는 처음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 왜 이렇게 힘든가? 라는 질문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마주하게 된다.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상황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내가 버텨온 시간의 길이다. 계속 참아왔고 계속 밀어붙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견뎌냈다. 그리고 결국 장벽에 닿은 것이다. 여기서 멈춘다고 삶이 무너지는가? 아니다. 이미 버틸 만큼 버텼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취가 아니라 회복이다. 멈추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다. 지금 내 삶이 멈춘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이라는 것을.
삶은 기다릴 줄 안다. 기회도, 변화도, 회복도. 당신을 두고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잠시 멈춰라. 이 멈춤이 끝난 뒤 당신의 다음 걸음은 더 명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당신다워질 것이다. 멈춤은 끝이 아니다. 멈춤은 다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다. 우리가 괴로울 때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생각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누가 책임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다만 고통을 확대할 뿐이다. 그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문제는 생각해서 해결하는 거라고 배웠다.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괴로움 속에서의 생각은 해결이 아니라 반복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들은 처음엔 나를 돕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수렁이 된다. 생각이 생각을 부르고 그 생각은 또 감정을 흔들고 감정은 다시 생각을 먹여 살린다. 이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문제보다 생각에 더 지쳐간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두고 생각이 너무 많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다.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고 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를 움켜쥐고 흔들며 현실을 왜곡하고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이미 지나간 과거까지 되살려 고통의 연료로 쓴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내면의 독성 습관이라고 불렀다. 그는 말했다. 괴로울 때 인간은 지금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매달린다. 즉, 우리는 현실을 겪는 것이 아니라 상상한 최악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생각에서 잠시 떨어져라. 우리는 흔히 생각을 멈추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뇌는 멈출 수 없다.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 할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해진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생각을 부정하는 대신 거리 두기를 권했다. 그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있었다. 걷는 것이다. 걷는 동안 몸의 리듬과 발의 보폭, 호흡의 일정함이 생각의 소음을 천천히 가라앉힌다. 걷는 동안 나의 뇌는 미래와 과거를 붙들던 손을 놓고 비로소 지금 여기에 머무르기 시작한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아, 세상은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것만큼 잔인하거나 무너져 있지 않구나. 걷다 보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감정이 빠진 자리엔 조금의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긴 자리엔 비로소 현실적인 판단이 들어선다.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고통이 이제는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줄어든다. 그리고 그 순간 생각은 적이 아니라 다시 도구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다.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삶은 고통이 된다. 그러나 내가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는 순간 삶은 다시 나의 것이 된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답을 찾는 것도 아니다. 단지 당신을 짓누르는 생각의 밀도에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다. 그 거리가 당신을 다시 숨 쉬게 하고 당신의 삶을 다시 되돌려줄 것이다. 멈추고 생각에서 거리를 두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바로 움직이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매우 냉정하게 관찰한 철학자였지만 그가 유난히 강조한 행동이 하나 있었다.
걷는 것. 단순하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행동. 왜 하필 걷기일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걷는 동안 인간의 영혼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아프면 마음을 달래야 하고, 생각이 복잡하면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가라앉고,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인다. 걷는 행위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방식이다. 걷기 시작하는 순간, 머리는 잠시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는다. 숨이 길어지고, 걸음이 일정해지고, 몸 안의 긴장이 미세하게 풀려나간다. 처음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복잡한 생각들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러나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자연스레 정리되고, 감정은 차분해지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하나의 줄기로 모인다.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과 마주한다. 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친 마음이 아주 조용히 되살아나는 순간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걷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나? 하지만 묻고 싶다. 지금의 그 무거운 머리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 우울과 불안, 분노와 후회. 그 감정들이 얽힌 상태에서 내리는 결론은 대부분 나를 지치게 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걷는다는 것은 답을 찾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답을 찾을 수 있는 나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걷는 동안 세상은 조금씩 다시 보인다. 늘 지나던 길의 가게, 차가운 바람, 새 소리, 전멸되는 신호등, 저 멀리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내가 갇혀 있던 건 현실이 아니라 내 머릿속이었다는 것을. 걷기에는 또 하나의 힘이 있다. 바로 미세한 성취감이다. 괴로울 때 우리는 삶에 실패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아무것도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무언가를 시도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걷기를 이어가다 보면 작은 변화가 축적된다. 하루 10분, 그 다음 날 15분, 며칠 후엔 30분. 그 작은 움직임이 몸에 기억되고 마음에도 흔적을 남기고 삶의 흐름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다시 느낀다. 나는 여전히 나를 움직일 수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잠시 멈췄던 것임을 알게 된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삶은 고통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그 고통에 머무를지, 그 고통 위를 걸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걷는 것은 거창한 목표도, 강한 의지도, 대단한 용기도 필요하지 않다. 그저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 반복 속에서 당신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 지금 괴롭다면 움직여라. 그 움직임이 당신을 바꾸고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삶까지 바꿀 것이다. 걷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고통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고통을 끌고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 걷고 멈추고 생각에서 거리를 두며 조금씩 숨을 돌리다 보면 마음속 한켠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이 생긴다. 그래도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어쩌면 이 질문은 지금까지의 어떤 질문보다 더 정직한 문장이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이유를 찾고 싶어 한다. 왜 나인지, 왜 지금인지, 왜 이런 방식인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삶의 예외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그 말은 잔인하지만 어쩌면 지금의 당신에게는 억지 위로보다 더 깊은 위안이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이
당신만의 실패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삶이 더 쉬워 보이고 더 순조롭게 흐르고 그들은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는 그들만의 무너짐, 상처, 후회, 두려움이 숨어 있다. 세상에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버티고 있는 이 시간은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오롯한 당신의 삶의 무게다. 그 무게를 억지로 떨치려 하면 삶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당신을 찌른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잊으려 하지 말고 고통을 이해하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이해란 고통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저 고통이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의미다. 지금의 당신은 괜찮지 않을 수 있다. 무너질 것 같고 불안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을 수 있다.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건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멈추고 멈춘 자리에서 생각하고 생각이 한계에 다다를 때 움직인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를 깨닫는다. 고통을 없앨 수 없다면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더 이상 고통에 잡아먹히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 위에 서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당신은 이 시간을 혼자 견디는 사람이 아니다. 가끔은 삶이 너무 고요해서 마치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을 때가 있다. 아무도 모르는 싸움을 혼자 치르는 것 같고 내 감정을 받아줄 사람도 내 마음을 이해할 사람도 없는 듯 느껴진다. 하지만 기억하라.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게를 끌고 살아간다. 어떤 이는 몸으로, 어떤 이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기억으로 아파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비록 그 사실이 지금 크게 위로되지 않더라도 그 진실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 것이다. 그러니 지금 괴롭다면 억지로 웃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도 마라. 다만 이렇게 중얼거리면 된다. 지금 나는 힘들다. 하지만 이 시간은 지나갈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 지금 완전히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그만큼 아프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이 고통이 당신을 부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삶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고통이 조금씩 자리 잡아갈 때쯤 우리는 또다시 하나의 벽 앞에 멈춰 서게 된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단순히 버티고 견디는 것만으로는 삶이 의미를 되찾지 못한다. 우리는 결국 다시 살아가야 하고 다시 선택해야 하고 다시 나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쇼펜하우어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남겼다. 자신을 너무 큰 존재라고 착각하지 말라. 삶은 그 착각이 만들어낸 기대를 통해 인간을 괴롭힌다. 우리는 늘 잘해야 한다. 다른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 산다. 그러나 그 기준은 대부분 남의 것이었지 나의 것이 아니었다. 괴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한 가지 공통된 변화를 맞이한다. 그전에는 무겁고 중요해 보이던 것들이 하나둘씩 의미를 잃어간다. 타인의 시선, 비교, 체면, 불필요한 관계, 그리고 나를 지치게 하던 의무감들. 그때 남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이제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부러움을 사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살 필요가 없다.
그저 나에게 맞는 속도로,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쇼펜하우어는 그 답을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기쁨에서 찾으라고 했다. 그가 말한 작은 기쁨이란 이런 것이다.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햇살, 저녁 산책,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오래된 책 한 페이지, 느리게 흐르는 시간. 이 단순하고 사소한 것들이 괴로웠던 마음을 천천히 치유하고 삶을 다시 이어붙이는 실이 된다. 인생을 다시 붙잡는 힘은 거대한 성공이나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작고 사소한 기쁨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살아나는 순간, 인간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한다. 회복은 조급한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지금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버텼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겨냈다. 그러니 더 이상 빨리 나아져야 한다. 이제는 괜찮아야 한다. 이 정도면 힘들어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라. 회복은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초대해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한 발짝씩,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뒤돌아보고,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아,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문장을 남기며 이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삶이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디며 누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지금 당신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당신은 느끼지 못한 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평생의 힘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처럼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 당신은 이미 버티는 것을 넘어서 다시 살아가고 있다. 여기까지 온 당신에게 이제 내가 더 건넬 말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이 글을 읽으며 당신은 한 가지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마음이 무너졌고 희망이 흐릿해졌고 길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도 당신은 멈추지 않았다. 그저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있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잔혹할 만큼 냉정하게 바라본 철학자였지만 그가 남긴 사상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삶은 견딜 만하다. 우리가 그것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겪는 시간은 단지 아픔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고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여정이며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기반이 되고 있다. 고통은 당신을 깨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왔다. 그 단단함은 차갑고 딱딱한 강함이 아니라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러니 오늘 밤 억지로 괜찮아지려 하지 말라.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을 애써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그 한 문장만으로 충분하다. 그 문장은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고 견디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격이며 앞으로 나아갈 사람의 징표다. 언젠가 아주 느린 속도로,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은 지금의 시간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이 시간이 당신을 부숴버린 순간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라. 오늘은 그저 하루를 살아내면 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당신은 잘하고 있다. 생각보다 훨씬 더.